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네. 현안이니까 하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네. 대한 제재 법원이 뭐 해제를 해줬습니다. 뭐 임시 해제라고는 하지만 네. 하여간 삼성 쪽 얘기를 뭐 그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어떻게 봤다고 이야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고, 구조가 예. 특히 법 쪽에는 이걸 정말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까웠고요. 사실은 열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예.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암울한 뉴스였습니다. 네. 아니,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원마저도 이렇게 대놓고 삼성을 밀어주고 띄워주고 있으니 이게 네.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삼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비참해지네요. 이 한국의 사법 체계와 한국의 언론 체계가 모두 칭송하는 삼성을 우리만 못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잘못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부터는요. 이거 참. 네. 아이고, 참 민망합니다. 예. 네, 답답하고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예, 네. 예. 이것도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예,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용 이야기랑 한번 겹쳐서 따로 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물류비를 받고 있다라는 혐의로 롯데마트에 4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 검토 중이라는 건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라는 걸 작성했다는 건데요.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 같은 겁니다. 우리가 롯데마트에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혐의를 잡았으니 판결해 주세요라고 기소를 한 셈이고요. 예. 요 기소장을 가지고 최종 심결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예. 사법부의 판결과 달리 이 최종 심결은 굉장히 공정한 심결을 기대할 수 있죠. 아마 3월 중에 롯데마트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논점은 이겁니다. 그 납품업체가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에 초코과자를 납품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납품업체는 초코과자를 롯데마트 물류센터까지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 들어온 초코과자를 전국 각 롯데마트 영업점으로 배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초코과자 배송이 두 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납품업체로부터 롯데마트 물류센터까지, 한 번은 물류센터부터 각 롯데마트 영업점까지. 이 두 번의 물류 비용을 누가 대느냐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는 요 두 과정의 비용을 전부 다 납품업체한테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보기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류센터까지 옮기는 건 납품업체 몫이지만 물류센터라는 게 롯데마트 창고니까요. 창고부터 영업점까지 옮기는 비용은 당연히 롯데마트가 내라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 법리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다 납품업체한테 물린 롯데마트의 행위가 불공정하다라고 보고 지금 과징금 매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상식적이죠. 롯데마트 쪽 반론은 이렇습니다. 네. 원래는 납품업체가 예. 전국 모든 마트에 초코과자를 배송해줘야 맞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납품업체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전국에 뿌리는 거니 여기에 갖다 주면 납품업체도 이익이다라는 게 첫 번째 반론이에요. 두 번째 반론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납품업체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돈 내고 우리 물류센터 이용할래? 아니면 네가 직접 우리 전국 수백 개 마트에 일일이 배송할래? 라고 선택권을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강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갑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 반론은 좀 단순한데 왜 우리만 갖고 지랄이야 이겁니다. 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도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마트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니까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좀 가짜는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업계에 굉장히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롯데마트 쪽 반론도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보고 초코과자를 전국 300개 롯데마트에 일일이 배송해라 라고 하면 저도 피곤하거든요.
반면에 논리적으로는 아까 김용민 PD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롯데마트 말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센터라는 게 니네 집 창고인데 일단 니네 집 창고에 들어간 물건이면 거기에서 부엌으로 나르건 거실로 나르건 그건 내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말에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팽팽하게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본질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물류비를 2번 청구해도 되느냐, 한 번만 청구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요. 네. 롯데마트가 물류 비용 등등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돈을 납품업체로부터 뜯어내고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실제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롯데마트는 요 2번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벌어요. 대략 추정을 해보면 물류로 남기는 돈이 연간 100억 원은 좋게 넘어갈 거라는 게 공정위 추정입니다.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 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고요. 롯데마트는 유통업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죠. 근데 롯데마트는 왜 배송 과정에서 돈을 버냐고요. 물류업체가 아닌데요.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돈을 본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부 납품업체로부터 삥을 뜯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롯데 쪽 반론 중에 절대 강제가 아니다. 선택권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코미디죠. 네. 강제가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롯데가 강제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하면 납품업체들이 그럼 우리 맘대로 해도 되는 거군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롯데가 살짝 째려보기만 해도 압도적인 의뢰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반론인 이마트, 홈플러스 다 하는데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라는 롯데마트 항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 설명은 신고가 롯데 쪽으로 들어와서 롯데마트를 조사한 거다. 네. 다른 업체 전반으로 이 문제를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만 네. 요건 설득력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오래된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놔두고 굳이 롯데를 쳤다는 건 롯데 타깃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곳도 건드릴 수 있었고 예. 아니면 주요 마트 3곳을 동시에 건드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나만 갖고 지랄이야라는 롯데의 질문에 답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공정위는 공식적 업체이기 때문에 답을 못할 텐데 롯데 쪽에서 정말 궁금해한다면 제가 제 추정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추정은 거의 맞을 거예요. 왜 롯데냐? 그건 롯데가 제일 엿 같은 회사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데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그룹지들이 대한민국 갑질 분야에 압도적으로 악명을 떨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 쪽 갑질에 대한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걸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공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롯데 피해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롯데 니들도 아는 곳이겠죠. 이 단체가 최근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롯데 갑질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죠. 롯데 니들이 만연한 갑질에 대해서 해결책을 안 내놓으면 다음 달에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시위를 한다고 예고도 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이 일을 지금 많이 돕고 있고요. 이 단체는 롯데한테 피해를 입은 여러 협력업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에 이름을 올린 협력업체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임을 결성해서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이분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롯데하고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각오하고 단체까지 구성해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롯데 니들이 제일 악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박근혜 때 롯데가 면세점 허가받을 때요. 네. 소상공인연합회가 관세청에 들어가서 절대로 면세점 롯데에 주면 안 된다고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롯데 니들도 알고 있는 일이죠. 왜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 니들이 소상공인한테 제일 악랄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는 롯데 재벌 피해자 모임이라는 게 결성된 적도 있습니다. 예. 여기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오죽하면 롯데 재벌이라는 이름을 걸고 피해자 모임을 출범했겠냐라고 읍소를 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런 줄 압니까? 롯데 니들이 제일 엿같이 굴었기 때문이죠. 요즘 맨날 롯데가 하는 말이 우리가 변했다. 몇 년 전부터 신동빈 회장님 지휘로 갑질 문화 없애고 상생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제가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 대홍기획이라는 광고대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롯데그룹 계열사인데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 상무가 빼빼로데이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빼빼로를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상무라는 자가 자기 방으로 팀장 4명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야, 빼빼로 데이인데 왜 나한테 빼빼로를 안 줘? 팀장 니들은 다 받았잖아. 왜 나는 안 챙겨줘? 이러면서 30분 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다음에 빼빼로를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렸답니다. 제대로 미친 새끼죠. 제가 살다 빼빼로를 갑질하는 새끼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그 네. 30분 동안 화를 낼 말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빼빼로 안 제가 지금, 줬다고. 예. 빼빼로를 안 줘를 한마디로 하면 되는 이야기를 30분 동안. 떠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30분 예, 동안 예. 집어던지고요. 예. 아니, 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롯데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주 동안 조사한다고 일 벌여놓고 고장 내린 최초 처분이 상무보고 직원들한테 사과하고 끝내라 이거였잖아요. 대개발령도 아니고 아, 그래요? 모직해임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고 이 미친 인간 보고 사과하고 끝내라고 최초 일처리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롯데 니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상무의 언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직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물리적 피해 역시 없어서 사과로 끝냈다라고 했잖아요.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서 괜찮다니요. 이 정신적 피해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까? 그리고 빼빼로가 쇠망치도 아니고 그게 종이상자에 들어있는 과자인데 그걸 던져서 물리적 피해가 나는 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누군가가 빼빼로에 맞아서 실신쯤 해야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빼빼로 때려서 사람을 어떻게 실신시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끼들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빼빼로에 맞아서 누가 다쳤냐 안 다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큰 소리 질러서 상대방을 질겁하게 만드는 것도 폭력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폭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을 하는 빼빼로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이 도른자가 임원 상무로 앉아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신체적인 손상이 없었다고 사과를 하고 끝내요. 니들이 그러고도 갑질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해보겠습니다. 롯데 계열사 중에 가전제품 파는 하이마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가 이동우라는 작자인데 이자가 작년 12월에 대표이사에 또 연임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하이마트 대표이사였는데 작년에 연임되는 바람에 무려 2021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어요. 이거 신동빈 회장이 결정했죠. 계열사 사장 인사인데 회장이 결정 안 했다고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우가 어떤 인간이냐면 2017년 이 인간의 갑질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제가 브리핑에서도 소개했었는데요. 하이마트 대표이사가 된 다음에 영업점을 방문하면서 노동자들을 장난 아니게 갈구고요. 반성문 쓰게 하고 자기가 마시는 전용 탄산수 없어졌다고 그거 누가 마셨냐고 찾는다며 CCTV 돌리고 뭐 이런 자입니다. 근데 진짜 엽기적인 게 이동우가 지점을 방문하면 여성 노동자들이 이동우한테 몰려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동우가 영업점에 딱 뜨면 여성 노동자들이 와 대표님이다. 대표님 너무 잘생겼어요.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 사진도 찍어주세요. 우유 빛깔 이동우 뭐 이런 걸 시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니 그 아시아나항공 회장하고 닮았네요. 박삼구 맞습니다. 네. 네. 막 그 직원들 몰려오게 해가지고 막 무슨 똑같은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미친놈들이요. 네. 무슨 노래 부르게 네, 하고 네. 말이죠. 네. 그리고 너는 왜 나 안 안아줘? 뭐 이런 짓을 얘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웃긴 게 그 사인을 받는데 사인 받는 종이를 미리 준비해 놓는답니다. 근데 그 종이에 이동우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아니, 네가 뭔데요? 네가 방탄소년단입니까? 예? 아니 지랄도 신동빈쯤 작작해. 되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동우 너는 뭐 진짜 신동빈이면은 제가 웃겨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동우 네가 뭔데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동우 네가 누군지도 몰라요. 지랄도 작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거나 격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신동빈은 이 사람을 해임시키지 않습니다.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왜요? 신동빈이 아끼니까요. 그게 아니라 게다가 신동빈의 약점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카메라 뭐 비디오 카메라를 뭐 하나 찍었던지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임기가 작년에 끝났는데 다시 연임을 시켜요. 잘라듯이 원차는 인간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롯데 노동자들이나 협력업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롯데 회장은 갑질하는 놈들을 자르지 않고 좋아하는구나. 갑질을 해도 저 그룹은 사장이 돼서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냐고요.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롯데에 만연해 있고 그걸 회장이 바로잡는 게 아니라 용인하고 부추기니까 상무가 왜 나는 빼빼로 안 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지랄을 하는 겁니다. 요즘 신동빈 회장이 바르고 건강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를 하고 다닌대요. 예. 그래서 수평적 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하고 또 먹는답니다. 밥도 먹어요. 예, 그러면 신 회장이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한테 밥 먹으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이러면 누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지가 방탄소년단인 줄 아는 이동구가 신동빈의 오른팔이고 빼빼로 집어던지는 애가 대웅기획 상무인데요. 이 한동안 롯데를 공격하는 악질 기자라고 엄청 씹고 다녔다는데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요. 이 브리핑에서 롯데 갑질 이야기 그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라고 이 중요한 방송 시간에 니들 상무가 빼빼로 집어던지는 이야기 하고 싶겠냐고요. 저희 청취자분들 다 바쁘신 분들입니다. 경제 뉴스 들어야 될 시간에 니네 계열사 사장이 사인지 들고 방탄소년단 흉내내는 뉴스를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멈추라고요. 멈추면 안 한다니까요. 근데 니들이 도대체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캔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캔커피 고를 때 저도 좀 편하게 고르고 싶습니다. 네? 롯데 레스비피 해야 되고 남양 프렌치 카페 건너뛰어야 되고 편의점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일입니다. 그것도 진짜.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정상적으로 경영합시다. 제가 롯데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계속 이야기하면 혈압이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롯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